요즘 한국의 물가가 동경보다 비싸다, 집값도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하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요즘 동경 도심의 집값이 서울 강남의 집값보다 훨씬 싸다 이야기도 있고, 강남 아파트 한 채 살 돈이면 미국에서는 대저택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돈을 다 안 쓰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이 기현상도 수상합니다. 한국은 왜 일본같이 물가가 내려가는 디플레이션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왜 그 현상도 제대로 없냐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시 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한국의 과일, 쌀 등 식료품 12개 항목과 아파트 매매 가격이 세계 119개국 가운데 상위 10%에 속했다는 겁니다. 나라 꼬라지는 이 모양이고 국민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데 물가는 세계 상위 10%다. 주요 물가가요. 한국의 도시 중심 아파트 매매가가 평방미터당 6,659달러, 세계 9위라는 겁니다. 6,659달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780만원 정도 되겠는데요. 한국보다 도심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이 세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마카오, 영국, 일본,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8개 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홍콩, 싱가포르, 이런 룩셈부르크는, 마카오는 도시국가니까 땅이 좁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나 스웨덴, 영국, 일본 등은 세계적인 선진국에 속하면서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은 44등이라는 겁니다. 도심 아파트 매매가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보다 땅값이 비싼 싱가포르의 경우 대다수 국민들이 우리처럼 주거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국민 대다수가 시가 절반 수준의 공공주택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싱가포르 주거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대량으로 한국도 싱가포르식 주거를 공급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10년 전인 2006년 말에 한국 대사관, 이 싱가포르 주재 홍보관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102.2%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주택률이 54.2%, 지금도 똑같습니다. 싱가포르는 주택 보급률이 112.6%에 자가 점유율이 92.3%, 국민의 92.3%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국민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내 집을 갖는 것이 목표로 월세, 전세 시장에서 조그만 집 샀다가 좀 더 큰 집으로, 좀 더 강남에 가깝게 가는 게 인생의 목표인 양 허덕이다가 어느 날 허무하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사람한테는 집을 갖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싱가포르 인건비가 좀 낮아도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으니까 감수를 하고, 또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낮으니까 차를 사거나 기타 여행을 하거나 사치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싱가포르 사람이 한국에도 얼마나 옵니까? 중국 사람같이 좀 생겼는데 옷 좀 잘 입고 반듯한 사람 다 싱가포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국민은 86%가 공공주택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 분양은 한 5개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민권을 가졌느냐, 그 다음에 가족이 몇 명이냐, 결혼을 했느냐, 독신이냐, 소득이 얼마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주택 가격은 시장 가격이 아니라 이 나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소득이 낮으면 큰 집보다는 작은 집에 들어가죠. 이 집이 A부터 E까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통상 주택의 가격이 시중 가격의 55에서 60% 수준이라는 겁니다.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젊은 사람들이 주거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소득의 15%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30% 이상을 월세나 아파트 대출 상환금으로 주거비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 대출이 1300조가 넘어가는 부분이 다 주거비용이 기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싱가포르 젊은이들은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풍족하게 풍요롭게 쓴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가보세요. 집에서 밥 잘 안 했습니다. 전부 외식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노는 클럽, 싱가포르이 이강요가 법을 규칙을 엄격하게 도덕국가로 만들었다지만 밤에 가면 온 데가 활락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춤추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고가 부동산이나 빌딩을 소유한 극소수만 호화롭게 살고 나머지는 집을 가졌든 집을 가지지 않았든 집 때문에 허덕이고 삽니다. 가진 사람들은 집 산다고 빚을 내서 모든 돈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전세, 월세 폭등을 감당한다고 다 개고생을 하고 삽니다. 자, 대선 이 후보들이요, 올 대선에서 또 캠프에서 정책을 만들겠지만은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 같은 개소리 하려 그러면 제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자, 이 싱가포르는요, 이광요가 1960년에 이 집이 문제다. 우리는 이 조그마한 어촌이 말레이시아에서 쫓겨났다. 중국 사람들 많이 살고 인도 사람들 많이 살고 이렇다고. 그러니까 골치 아픈 우리 이 싱가포르라는 조그만 어촌을 연방에서,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드러내버린 겁니다. 싱가포르가 쫓겨났어요. 말레이시아의 국회의원이었어요, 이강요가. 그 쫓겨난 어촌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니까 주거다. 그 다음에 더럽다. 그 다음에 여기서 먹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중개무역기지로 만들고 금융을 유치하고 그러면서 주택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세계 최고의 이 제조업 경쟁력 국가인 독일도요, 부동산 거품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독일은 불로소득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해서 돈 벌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가치가 사람들한테 다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에 관한 기준은 각 도시마다, 마을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율적으로요. 그것이 또 정부에 다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올릴래야 올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 헬조선이니 뭐니 이렇게 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비하하고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꾸리지 못하는 부분, 미국의 2008년의 금융위기의 핵심적인 부분이 다 부동산 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왜 싱가포르처럼 될 수가 없을 거야? 건가? 싱가포르에는요, 한 10% 안팎의 부분만 자유시장에 맡기고 나머지는요, 전부 국가적 주택 공급 체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85%의 국민이 주택개발청, 싱가포르에는 주택개발청이라는 이 기구가 이 나라의 모든 주택 공급을 좌우하는데요. 이 국가개발부, 한국어로 보면 국토교통부 이런 산하에 주택청이 있고요. 이 주택청에서 이 주거 공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청이죠. HDB라고 하는데요. 하우징 앤 디벨로프먼트 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9년에 이관유가 집권했을 때 이걸 설립을 했는데요. 모든 공공주택을 저비용 고효율로 관리하고 보급한다. 그리고 신도시 계획과 이 노후주택 개보수를 갖다가 여기서 만든다. 그리고 주택 정책을 수립한다. 시공기술을 유지, 관리, 개발한다. 이 자체에서 집을 저렴하게 짓는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겁니다. 한국처럼 건설회사가 공공주택에서 빼먹어서 평당 무슨 1,500, 2,000만원짜리 전부 도둑질이죠. 제가 알기로는 250만원만 하면 땅만 있으면 잘 지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 청에서 하는 임무가 공공주택 정책기관으로 최고 품질의 주택 공급으로 도시 건설을 지원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택개발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기금에서 이제 집을 짓는데 여기에 대한 돈을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주택개발기금과 이 실수요자를 위한 담보금융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로서 이 주택개발청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4년에 전 국민의 내 집 마련 플랜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5년간 공공주택을 건립함으로써요. 주택청은 입주민이 요구하는 이런 어떤 수요에 대한 수준 그리고 요구사항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지어서 제공하고 한국 옛날에 주공아파트처럼 썩어서 자빠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대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요, 오래된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재개발과 개보수를 통해서 사업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원룸, 투룸부터 오래된 임대아파트를 이 4실, 5실, 즉 방을 8개 가진 고급평형으로 또 개보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재건축을 헐어서 다시 짓는 게 아니라 그 뼈대를 이용해서 도둑질 안 하고 잘 지었기 때문에 그 뼈대를 이용해서 오래되면 또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거 환경 또 개선 프로그램으로 마감재나 편의시설 등을 이렇게 신축 아파트 개보수 수준으로 또 개보수하는 것 등을 매우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 수요자의 이런 다양한 선택을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고급화된 이런 아파트 등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이 정부의 주택청 소유 부지를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이런 매도를 해서 그 사람들은 좀 고급화된 걸 또 지어서 팔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률적으로 정부 공급이 아니라 그 중에 또 고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주택청의 산하의 땅을 가지고 민간업자들이 고급으로 팔게 하는 거. 그거는 비싸게 사는 거는 너고 팔고 사는 건 너고 자유자는 거죠.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 세입자의 주택 소유를 돕기 위해 판매가의 30%를 저소득층한테는 이렇게 할인해서 팔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 들어가기도 하고 처음에 한 20%가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한테는 대출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가격도 한 30% 깎아준다는 거고 이 3룸 방 3개 있는 집 공급 방식이 월 수입이 12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방이 3개 달린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주택개발청이 이 자기들이 지은 집 아니고 일반 시장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보조금과 함께 공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은 집에 들어와서 살기에는 저소득층이 좀 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55% 가격으로 팔아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택개발청이 그런 집을 이렇게 구입해서 좀 고쳐가지고 보조금까지 줘서 살게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요, 가감한 싱가포르식의 주거 공급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